안녕하세요. 강정훈 평가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및 사용에서 제1절 협의 취득을 위한 과정 중에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토지보상법 제14조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고요. 제15조 보상계획 열람 등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이제 작성하게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익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초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떠한 물건들이 수용이 되는 것이냐, 취득을 해서 공익 사업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야지. 그래야 이제 그 이후에 그 보상액을 책정해 가지고 그래서 공익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14조에서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냐면 제1항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사업인정 전에 협의에 의한 취득 등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필요할 때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 어느 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조와 물건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14조 1항 1호에 보면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이 당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두 번째,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항 14조 2항 토지와 물건의 소재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등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기재 사항과 그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자, 그래서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라는 것은 공익 사업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토지와 그 토지상에 있는 물건의 현황 및 권리자 등의 내용을 조사하여 사업 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 작성한 문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업 준비 단계에서 사업 시행지에 출입해서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에 의해서 취득할 토지 물건의 내용과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의 범위를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하는 취지는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분쟁의 예방, 신속한 절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은 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사업 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미리 토지나 물건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미리 예방하고 앞으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의 작성 절차는요, 먼저 첫 번째 용지도를 작성하게 됩니다. 사업 시행자는 공익사업의 계획이 확정되었을 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대상 물건인 토지를 표시한 용지도와 토지에 관한 공부의 조사 결과 및 현장 조사 결과를 적은 기본 조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조서 작성 및 서명 날인. 사업 시행자는 작성된 용지도와 기본 조사서를 기본으로 하여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에 서명 및 날인을 거부하거나 불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업 시행자는 해당 조서 및 물건 조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정확한 토지 및 물건 조서의 작성을 위해서 사업 시행자가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의 확인을 위하여 서명 날인하도록 하였으며, 서명의 거부 또는 불능 시에 해당 조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수용재결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상계획 열람 시 조서에 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형식화된 입회공무원 날인 제도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서에다가 과거에는 입회공무원이 이제 입회공무원이 날인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공익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그 지자체가 지금 이제 우리 지방선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러면은 입회공무원이 그 날인을 안 하는 거예요.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아무래도 지자체장은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막 공영 수용된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을 거고, 그걸 이제 입회 공무원이 날이나 하고 그러면은 공익 사업이 이제 진행이 되는 과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막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아예 법에서 입회 공무원 날인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자, 조서 작성의 시기는요. 사업 인정 전에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는 사업 시행자가 공익 사업의 수행을 위한 토지 등을 사업 인정 전에 협의 취득 또는 사용하고자 할 때만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후에 공익 사업 수행상 필요한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 인정 전 토지 조서 및 물건 조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사업 인정 이후에 이제 작성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실무에서 상당히 좀 많이 논의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법 조항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죠? 실제 강의할 때 이제 쟁점만 이제 듣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15조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 참에 제가 규정을 자세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들어보고 우리가 사업 인정 전 보상계획 등의 열람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향후에 보상법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의 열람 등입니다. 제1항 사업시행자는 제14조에 따라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하였을 때는 공익사업의 개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보상계획을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 신문에 공고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제2항 단서에 따라 열람을 의뢰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하고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우리가 신문에 여러분 그 보상계획 공고 이렇게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토지 소유자 관계인이 20인 이하면은 생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문에서 아마 자주 이렇게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토지보상법 제15조 보상계획 열람 등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보상계획 공고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2항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공고나 통지를 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걸쳐 있거나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하여 열람을 의뢰해야 한다. 제3항의 제1항에 따라 공고되거나 통지된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토지소유자 관계인에게 보상계획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16조에 따른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항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에 제3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를 부기하고 그 이의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보상계획 공고 통지제 15조 제1항에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 관계인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고, 이를 시장군수청장에도 통지하도록 되어 있죠. 다만 20인 이상 이하인 경우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보상계획의 열람 15조 2항에서 이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다가 보상계획 공고를 했어요. 공고나 통지를 했을 때 그 내용을 며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조서에 이제 이의가 있게 되면요. 이게 그 일간신문 여러분 쭉 보시면 그 조서에 쭉 뭐 어떤 소재지, 지번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내가 그 토지조서, 물건조서에 그 뭐 보상 받아야 될 그 내역들이 빠져 있거나 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서에 대한 이의를 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이제 공고되거나 통지된 조서에 토지조서, 물건조서의 내용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그 열람 기간 내에 10살 이상 열람하도록 하고 있죠. 그 열람 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의 제기하게 되면은 나중에 토지보상법 16조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통지를 만약에 이제 안 왔다 그러면 모르니까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협의할 때까지는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겠고, 만약에 그래서 그게 이유가 있다 그러면은 사업 시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우리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잘 보기 힘든 그런 규정 내용이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보상복구 2차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공부하는 분들도 토지보상법 제14조와 15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쟁점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스킵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번 시험에 이러한 규정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들어보시고, 이렇게 보상계획이 진행되는 거구나. 그렇죠? 토지물건 조서 작성한 다음에 보상계획 공고하고 열람하고, 이에 대한 문제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를 받아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4조 토지보상법 제14조와 15조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최선을 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자세로 오늘도 열심히 공부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